네,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화요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화요일 순서로 김지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멋지게 옷을 차려 입으셨어요. 오늘 영국 신사 같으신데 오늘 컨셉이 따로 있으신가요? 자, 뭐 컨셉이라기보다는 뭐 깔맞춤이죠. 예, 뭐 일단 네. 옷에 대한 칭찬을 한 1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옷을 못 입기로 유명하거든요. 아니세요. 오늘 굉장히 멋있으세요,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옷걸이가 점점 좋아지는가 보네요. 네, 오늘도 장시도 되게 시장 상황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입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시장 상황 나중에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시장 상황이 좋다라고 느끼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러면? 네네네. 네.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간단히 네. 보시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해외 지수를 먼저 체크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우 지수랑 나스닥 지수 체크해 보시면 뭐 2%, 3%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로 뭐 매수자나 아니면 매매에 임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시초가 자체를 띄운 상태로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네. 것만 가지고 보면 전일 대비해서 네, 맞습니다. 올라가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 시장이 좋아지구나 아니면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느끼는데 정작 개별주나 실제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변동성 역시도 굉장히 많이 깊었고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그 해결이 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들 이제 좀 심리적으로 이렇게 해결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죠. 우리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희재 씨가 나중에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남편분한테 그거 기대감을 갖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지금 그런 기대감이죠. 일종의 네. 뭐 어떤 방편이나 방안을 내세우고 한 게 아니라 지수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네. 그럴 것이다라는 시기에 봉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수들이 올라갔다라고 보시고요. 그 대신에 시초가 다음에 대한 반등성이나 변동성이나 또는 물량들이 보이지 않는 점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베팅을 하거나 완벽하게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조금 이따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궁금했던 점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나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저는 모바일 게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예. 이 모바일 게임주가 급등을 했어요. 게임주도 똑같이 급등을 했고 근데 오늘 그 증권가 리포트를 보니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성장세를 따라가면서 여전히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랠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또 이미 고평가되어 있다.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 이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뭐 굳이 게임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종목이나 테마들 보실 때 뭐 어떤 주체에서는 뭐 고평가다 또는 네. 어떤 주체에서는 아직 저평가다 올라갈 뭐 구간이 많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주식에는 단기적인 저점과 고점이 있을 수가 있어도 그 안에서 길게 보면 고점과 저점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게임주 같은 경우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식을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상이나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면 등락폭이 있죠. 하루에 뭐 몇 프로 올라가고 몇 프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주안점을 갖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시면 2012년도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집에서 TV를 많이 보시죠. 네. 그럼 TV 보실 때 우리가 게임 중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 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게 뭘 의미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게 스며드는 거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지금 보시면 물론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예전에 컴퓨터가 없었을 시점에 보시면 우리가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는 않겠죠. 왜? 그만큼 보급력이 없고 우리가 쉽게 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도 확산이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우리가 클릭 한 번,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생활하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생활하는 자체가 지하철 보면 다
고개 숙이고 네, 뭐 스마트폰을 예, 하시죠. 스마트폰 열심히. 보고 뭐 드라마 보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게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게임주는 고평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확산이 점점점 될 거고 그렇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었고 예전에 우리가 삐삐를 사용하던 시점에서는 핸드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집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통화를 한다 그런 네. 개념 자체를 하게 되면 정신병자 소리 들었겠죠. 그러면 그 얘기 자체가 흘러 들어간 변천사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주식에 대해서 고평가랑 저평가를 접근해 나가실 때는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현재 당연히 단기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단기적인 저점이 나올 수가 있고 단기적인 고점은 나올 수가 있지만은 고평가랑 저평가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차트상에 나와 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접근을 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기업이 예전에 우리가 삼성이라고 불렸던 그 기업 자체는 예전에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습니다. 네. 불과 직원들도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지금까지 성장해서 지금은 거의 대한민국 1등이죠. 탑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변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하게 고평가니 저평가니 생각하지 마시고 게임주도 역시 아직까지도 올라가거나 테마 탈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 자체, 우리 생활 자체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뭐 테마 순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항상적으로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만 접근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때는 아무도 눈여겨 안 보다가 지금 오늘 뭐 급등해서 급반등 나오게 되니까 뭐 게임주가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 예를 들어 게임주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급등할 거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겠죠. 네. 그러면 내일 반대로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저평가가 맞는 거였습니까? 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앞으로 1년, 10년 계속적으로 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때 고평가를 저평가를 논하거나 시장에 대해서 논할 때는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단순하게 지수 알아맞추려고 고평가 저평가 알아맞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이 아무리 저평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지 않게 되면 그 종목은 올라가지가 않겠죠. 네. 테마도 탈 수가 없고 뭐 이런 레포트들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평가와 저평가의 기간적인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 뭐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고 보는 게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게임주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거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건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그죠. 듭니다. 우리 희재 씨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종목을 놔둬놓고 요 종목을 살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네. 그렇게 내가 살까 말까 잠시라도 고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종목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네. 그 종목을 예를 들어 산 다음에 그 종목이 갑자기 미친듯이 급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흔들기 폭이나 변동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폭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심적으로 이미 내가 불안감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고 네. 나서 떨어지게 되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해서 물론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정작 매매를 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시간인가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매매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미리부터 우리가 다 알려놓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는 한 잔의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죠? 그게 많이 힘들죠. 그죠? 일단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뭐 돈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네. 아니지만은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올라가게 되면 사이버머니 쪽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직접적인 내 돈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떨어질 때 아마 타격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구간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아무리 상승한다 그래도 내가 확신이 없는 종목은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거 하나는 보장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혹은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이런 점을 주의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얘기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때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트폴리오 보기 전에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포인트를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11월 20일 장 마감 시황 보시겠습니다. 네, 11월 20일 화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2포인트의 상승으로 18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쉽게도 장중 고점까지는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승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역시 3포인트 오르면서 49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선물 역시 상승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네, 다음은 수급구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 전반적인 매수 규모를 종합해보니까 500억 원 이상의 매수세로 정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540억 원대, 각각 주요 주체 모두 500억 원대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IT에 대해서는 함께 매수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반면에 개인들은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는 분위기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결과적으로 1,200억 원 이상 순매도한 모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 IT주 일부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표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2.4%의 상승으로 136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으로 IT주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자동차주는 소외된 분위기입니다.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주요 세력들의 이탈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까지 5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이 한 기업만이 상승권에 들었습니다. 네, LG화학이 1% 넘게 올랐고요. 또 상위권 가운데 특징주를 보면 LG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IT에 대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오늘 장에서는 4% 넘게 올랐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 관련 출시 기대감에 NHN이 6%의 상당히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KTNG와 LG, S-오일 등도 상승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업종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IT주입니다. 많은 대표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업종에도 상당히 기여한 모습인데요. 중소형주를 포함해서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여러 종목군들 오늘 장에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이 중에 하락한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주를 포함해서 IT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유통주와 섬유의복, 종이목재 서비스업, 화학과 철강 등 경기주들이 오늘 장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 업종 수가 가장 많기는 합니다만 하락한 업종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전기가스 업종, 의료정밀 업종이 1%, 3% 각각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보험과 운수장비, 운수창고, 음식료와 금융주 일부가 약세를 보이면서 업종의 하락을 유도한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밤 글로벌 증시가 미국 재정절벽 협상 기대감과 미국 주택지표 호조를 반영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에 따라서 위험 통화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원화 역시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이 하락한 1,085원에 개장을 했는데요. 개장 이후 1,085원대가 지지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신재윤 차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강하게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거시 건전성 조치를 강화할 시기는 아니다라는 신 차관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현재 당국의 개입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것으로 인식을 했고 또 역외시장 참여자와 국내 은행권의 달러 매도 또 수출업체들의 내고까지 등장하면서 환율은 1,081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 종가 대비 4원 50전이 하락한 1,082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20일 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11월 20일 장 마감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양대 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예. 근데 오늘 좋지 않은 흐름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 아까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감만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장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눈 떴을 때 해지수가 급등했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다시 한 번 더 불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아마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 부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났습니다. 종목들이. 네. 보통 우리가 어제장이나 그제장 같은 경우 오히려 급락할 때보다 더 많이 급락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대감이 꺾이는 장이겠죠. 네. 그리고 그 기대감이 꺾이는 장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작았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장 좋네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추가적인 거겠죠.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 일종의 뭐 핑계거리인데 우리가 뭐 손실 나거나 뭐 종목이 안 좋거나 내가 네. 조금 매매가 안 좋게 되면 지수가 급락해 버리게 되면 네. 오히려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손실이 났을 텐데 이렇게 자기 방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왜 더 힘드냐고 하면 네. 지금 장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계좌는 손실이 나 있으면 남들은 수익이 났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그러면 자기만의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매매에 대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한 1,000만치 사갖고 한 2% 손실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익 났을 때는 그대로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손실이 났을 때는 2% 빠졌는데 그러면 남은 2천만 원 들어가서 1%만 수익 내도 본전이겠죠. 그런 네.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손실폭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매매에 대해서 자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어긋나는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락 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단순하게 쫓아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턴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구간입니다. 오늘 올라와서 마감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는 항상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턴이 첫 번째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요 구간에서 우리가 굳이 급하게 매매를 하거나 베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턴이 나온 시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네. 늦진 않는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최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월달 장 같은 경우 네. 굉장히 떨어지는 폭이 많았죠. 네. 급락을 해 나가면서 지수 급락, 해지수 급락, 종목 급락, 개별 종목 급락, 우량주 급락 네. 등등 하면서 종목들이 쓰러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요런 쓰러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회복 국면에 있다. 언더슈팅이 나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네. 회복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고요. 네. 그 회복이 된 다음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다시 한번 재차 2차적인 상승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냥 섣부르게 해지수 올라갔으니까 이제 또 올라가겠구나. 예를 들어갖고 극단적으로 오늘 해지수 올라와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일 오늘 뭐 좋은 꿈 꾸고 대주 꿈 꾸고 일어났는데 해지수 폭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 되면 다시 물거품이 된다고요. 그래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종목은 지수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꼬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뭐 지수가 변동이 있든 종목이 변동이 있든 뭐 상관이 없는데 매매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매매를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제일 최소적인 목표값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물론 주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지만은 그 수익을 내기에 앞서서 내가 과연 종목을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들어가는지 또는 지금 추세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는지를 알고 접근을 해 나가는 거라. 그냥 대략 막무가내로 지수 올라가니까 종목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대입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마 뭐 신문이나 매체를 보시면 네. 뭐 1890선을 지켰다 네. 뭐 이런 말들이 네, 있죠. 이런 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890선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이는 거겠죠. 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거나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매체들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1900포인트까지 올라서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네. 왜? 밑으로 해서 언더슈팅 나왔던 종목들 중심적으로만 올라갔지 그 이상으로 올라간 종목은 없었고요. 그리고 하루 동안의 변동성만 어느 정도 보였고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장을 지켜보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뭐 단순하게 지수 보면서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 지금 심리 상태로 보시게 되면 그런 일종의 기대감 심리죠. 우리가 뭐 해외 지수,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해외 지수 올라가고 우리나라 지수 올라가니까 종목도 올라갈 거다. 이런 논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논리적일지 몰라도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비합리적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의식 쪽에서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합리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를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어차피 종목 떨어지는 거 아니고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를 맞추기보다는 지수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추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매매라는 요 종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안 좋고 워낙에 불안감에 감도는 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지 몰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우리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시장이 갑자기 뭐 폭등을 하든 폭락을 하든 어쨌든 간에 종목에 대해서 우리 개별 종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뭐 속도나 뭐 그런 영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어느 정도 영향이 다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지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해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 우리 국내에 대한 이슈나 포커스가 없는 시장에서 해외 지수만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종목 이런 식으로 연관 짓지 마시고 지수 대비보다는 내가 매매를 할 종목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매매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주요 포인트와 함께 투자 전략도 살펴봤는데요. 내일 장에 대한 투자 전략도 전문가 포트폴리오 이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전문가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6,25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마이너스 5%시 자동 손절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휴맥스는 비중 20%고요. 매수가는 1,300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 8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 KCS입니다.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목표가는 1차는 4,000원, 2차는 5,000원, 손절가는 종가 대비 마이너스 5%시 손절 처리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비중은 20%네요.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 BNG 스틸, 비중은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NPK입니다. 20% 비중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530원, 목표가는 1,800원,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하셨네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액토즈 소프트, 비중은 20%,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로만손, 비중은 20% 역시 같고요.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ENM, 비중은 20%입니다.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MK전자입니다.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 원에서 8만 8천 원 상향 조절,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지난주와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종목을 꽉꽉 채우고 계셨는데 현금 비중이 벌써 80%나 됐고 또 종목이 한 개 비중 20% 종목을 편입시키셨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장이 안 좋아서 현금 비중을 굉장히 높이신 건가요? 뭐 그런 면도 있지만은 네. 뭐 장이 안 좋아서 현금 비중을 높여 나간다라는 인식 자체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아, 그 네. 왜냐면 어차피 뭐 장이야 우리가 장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할 때는 네. 내가 직접적으로 매매한 종목들 보고 내가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단순하게 장 떨어진다고 해서 장이 안 네. 좋다 뭐 장이 올라간다 해서 장이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약간 좀 오산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 구성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요. 구성 자체는 뭐 크게 바뀐 것보다는 네. 우리가 지금 현금 관리를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한 2주 전에 네. 말씀드렸습니까? 네, 2, 3주 전에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금을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현금을 뭐 수익 날 때 챙겨 놓고 그리고 뭐 수익 날 때 챙겨놓고 뭐 손실난 종목을 좀 더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수익은 딱 챙겨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종목을 잡아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편입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게요. KCS입니다. 이 종목 보니까 경제 민주화주, 이렇게 테마주다, 특징주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한 게 테마주다 하면은 그걸 쫓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테마주는 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어떤 포인트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뭐 테마주라고 해서 위험하다, 테마주라고 해서 뭐 안 좋다 이런 인식보다는 네. 아마 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테마주를 건드실 겁니다. 그게 왜냐면 네네.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테마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주고 또는 잘못되면 단기간에 손실도 많이 난다. 이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기피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30일도 안 남은 게 뭐가 있죠? 대선이죠. 그죠? 네. 대선이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선 쪽으로 당연히 시장 관심이나 눈이 돌릴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돌릴 수밖에 있는 시점은 아니고요.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죠. 그게 왜냐면 우리가 앞전에 11월 달, 9월 달, 뭐 8월 달 제가 뭐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달, 8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에는 대선 쪽 종목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이제 포트 자체를 대선 포트로 다 채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조금 매수가 대비해서 올라간 종목들은 한 140, 150% 정도 올라갔고요. 네. 제일 적게 올라간 종목들이 한 30%, 4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점에서 꺼지는 시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우리가 테마주 하나의 구성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종목이 KCS인데 네. 왜 테마주 구성 하나만 보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냐면 네.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실적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실적도 동반이 돼 있고 기업도 탄탄하면서 테마주가 타면서 수급들이 붙어 있는 네. 종목들. 근데 KCS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움직인 종목들 한 종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 민주화 쪽으로 테마를 타고 네. 올라가면서 움직였다가 떨어졌다가 움직였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요 종목을 기업을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뭐 뉴스나 공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실적에 대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시점에 보시면 한 7% 정도 7%, 8% 정도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게 뭐를 의미를 하냐면 네. 지금 빠지고 있는 수급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테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빠지는 거지 실적이나 기업들 측면에서 들어오거나 빠지는 수급들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올라가길 바라는 것보다 앞으로 지금 11월 20일 정도 됐죠. 네. 그죠? 한 10일 정도 남아있는데 요 10일 남아있는 게 뭐냐면 12월 달을 보고 투자를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이제 12월 달까지 한 1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요 기간만큼 해서 분할 접근 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좀 챙겨 나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종목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뭐 수익을 들었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수익은 그냥 뭐 수익 챙겨놓고 떡 사먹고 우리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면 되는 게 수익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 수익입니다. 언제까지 여기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나오는 요 종목만을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그게 왜냐면 매매를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하고 싶고 자기가 혼자서 매매를 하다가 까먹었든 아니면 수익이 났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매매한 당시에서 내가 과연 종목에 대해서 요렇게 저렇게 대입을 하면서 얼마만큼 내가 확률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편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이나 길을 잡기 위해서 종목도 마찬가지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CS 잠깐 보시면 네. 일단 뭐 차트로 잠깐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기업 분석이니 뭐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거나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못 받쳐주게 되면 쓰러지게 돼 있는 거겠죠. 그죠? 네. 그 때문에 KCS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적까지 어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급락이 해버렸습니다.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종목이 수급들이 다시 한번 돈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수급이 덜 풀렸죠. 그리고 앞으로 대선 쪽도 남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테마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차트상 또는 수급 흐름상에 대해서도 같이 접근을 해나가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잠깐 살펴보시면 오늘 3,235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잡아나간 가격대는 조금 더 밀리면 우리가 어차피 12월 달을 보고 매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미리부터 베팅을 해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질 네. 때마다 잡고 떨어질 때마다 잡고 그런 다음에 12월 달 올라가는 거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일단 매수가는 3,100원에서 3,200원 정도로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변동성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장중에 우리가 손절 라인 잡게 되면 이탈시키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 한 다음에 마이너스 5%까지. 네. 그죠? 그러면 종가 대비 마이너스 5%로 손절 라인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네, 확인 보세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라인 자체가 4,000원 부근에서 한번 재차 수익을 챙겨 나가고요.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여기서 수익 챙길 때 하나는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 놓고 나머지는 매수가에 대해서 손절 라인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적어도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수익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반은 5,000원까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 종목 분석까지 정확히 해봤는데 다음 주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또 편입될 게 있을지 없을지도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 수익률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요약을 해주시죠. 자, 일단 뭐 내일장 투자 전략에 앞서서 지금 현재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목요일 날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물론 날씨 방송은 아니지만은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점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건강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항상적으로 뭐 온라인 방송이나 방송을 진행할 때 항상 드리는 말이 뭐냐면 네. 주식에서 수익을 내기 이전에 건강 관리를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잔소리를 많이 하는 부분도 건강 관리입니다. 그게 네. 왜냐면 우리가 주식에서 딱 까놓고 얘기해서 주식에서 수익 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주식에서 스트레스 받고 몸 아프고 병 들고 나서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면 뭐합니까? 병원에 다 갖다 바치겠죠. 네, 그럴 맞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한번 챙겨보시고 비 맞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날씨도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이제 여름 옷 이제 집어넣으시고 그죠? 집어넣고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좀 보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나서 내일장 전략을 한번 보면 네. 그런 겁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위도 그렇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항상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요런 조그마한 모니터 안의 세상에서 갇혀서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이란 건 뭐냐면 생활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뭐 종목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아까 앞에 물어보셨던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 시대 씨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네, 이런 테마가 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 있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관심이 네.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커스나 관심이 맞춰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트에 대해서 또는 요런 모니터 있죠. 모니터를 뭐 얼마나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들은 좀 작은 거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30인치, 50인치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니터 안에서 너무 갇혀 있지 말라는 겁니다. 네. 제가 건강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적어도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난 단순히 차트 또는 뭐 수급 하루 왼종일 앉아서 컵라면 먹으면서 주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우리가 뒤도 돌아보고 앞도 돌아보고 그리고 지수 올라간다 해서 너무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 내에서만 우리가 투자를 하시고요. 지수 또는 우리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어차피 내 계좌 까먹게 되면 네. 책임지는 거는 바로 본인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내가 맞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뭐 고수의 비법이니 뭐 무슨 기법이니 세상에 없는 기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다니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단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일장 전략이 어떻고 뭐 모레장 전략이 어떻고 하루하루에 끊어서 보는 것보다 네. 통틀어서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매매에 대해서 성립이 돼 있지 않으면 지금은 내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찰시키고 고정을 시킬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장에 대해서 보기보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매매한 종목 그리고 내가 매매하는 기법, 스타일 뭐 또는 내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보다는 지금은 자신을 조금 더 돌아봐야 될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좀 떠오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대표님과는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리치맵 대박 공략주 화요일 시간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황금연모님과 다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